4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제3절 무슨 건에 관한 등기가 있어요? 용의건에 관한 등기. 자, 용의건에 관한 등기 저번에 이제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자, 용의건에 관한 등기는 몇 개예요? 5개. 그렇죠. 5개는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여기까지 써놨을 거예요. 자,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분 지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뭐예요? 임차권.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시험범위 용의권에 관한 등기가 몇 개가 있는지는 알고 가야죠. 그러면 오늘은 약간 지난달에 이제 5개를 써놨으니까 강론 파트에서 이제 주로 많이 출제되는 거 옆에다 써놔봐요. 자, 목적. 그 다음에 범위. 자,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기록할 뭐예요?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이제 단계별로 이제 거쳐가는 거예요. 목적과 범위. 자, 그러면 지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료는 임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분지상권은 구분지상권과 관련돼서는 수목 X라고 써놔요. 수목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 토지 상하의 범위. 자, 토지 상하의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 그 토지 상하의 범위.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그러면 토지 상하의 범위가 뭐예요? 반드시 기록해주니까 뭐예요? 이때는 이렇게 해서 도면 X라고 써요. 일부든 전부든 도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구분지상권의 도면이 나오면 무조건 X다.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두면 되고요. 자, 지역권과 관련돼서는 이제 목적이라고 써요. 목적. 그 다음에 범위. 그 다음에 요역지 표시. 자, 요역지 표시가 바로 필요적 기록사항입니다. 자, 3개예요. 목적, 범위, 요역지 표시. 자, 전세권과 관련돼서는 2개가 있죠. 전세권, 범위.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에요. 범위, 요 2개. 자, 임차권은 뭘 요소로 하죠? 차임. 차임을 요소로 합니다.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자, 오늘은 이제 살을 좀 붙였네요. 지상권은 뭐라고요? 목적 범위. 자, 구분지상권은 수목 X, 토지 상하의 범위, 도면 X입니다. 자, 지역권은 목적, 범위, 요역지 표시. 전세권은 뭐라고요? 전세권과 범위. 임차권은 차임. 이거는 반드시 알고 가야 돼. 이번 달고서에. 자, 지난번에는 그래도 여기까지만 우리가 캐치했지만 이제 필요적 기록사항까지 이제 마무리해놓고 생각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역권. 지역권은 등기돼야 안 돼요. 봐봐요. 지역권은 등기 안 되면 왜 배우겠냐고 생각해봐요. 자, 기가 막혀. 그러니까 영위권의 종류도 모르고 배우나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구분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구분 임차권. 없으니까 안 배우잖아. 있으니까 배울 턱이 없죠. 그러니까 구분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없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역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배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물어보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지역 용의권과 하는 등기 5개 정도는 알고 가야죠. 뭐가요? 읽어봐요.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지난달에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이 몇 개? 5개. 그래서 용의권도 몇 개? 5개. 이거는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그럼 오늘은 이제 봐봐요. 요거까지 이제 좀 붙여야 돼. 목적과 범위. 필요적 기록사항.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에서 목적과 범위는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그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야. 자, 필요적 기록사항을 적어놓은 거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전세권에 있어서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어때? X.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야. 뭐 읽어봐요. 전세권과 범위. 이게 2개가 필요적 기록. 그러면 이걸 이제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달려야죠. 그러면 용익물건에서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어때요? X죠. 전세권에 있어서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계속 앞으로 반복이 될 거고요. 적어도 그래도 이거는 모르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차차 알아가면 되고 영의권에 관한 등기 몇 개? 5개. 이거는 알고 가자고. 자, 거기 뒤에 읽어봐도 되고 안 읽어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또 따라하면 되니까. 자, 이번에는 저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430페이지.
자, 430페이지도 몇 개를 적어놨어요. 5개. 그래서 담보권에 관한 등기. 그래도 이거는 알아야죠. 거기 5개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자, 저당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건저당권. 그 다음에 공동저당. 그 다음에 권리질권.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자, 그래도 요건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딱 잡아놓고 가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 달의 목표가 이거야. 일단은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담보권에 관한 등기 몇 개? 5개. 저당권, 건저당권, 공동저당,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자, 여기에서 그러면 단독 문제로 출제될 때요. 저당권하고 건저당은 많이 출제되니까 오늘은 여기 살을 좀 묻혀보자. 저당권 하면 2개. 자, 점유 X라는 거. 뭐 건전하고 저당권은 똑같아요. 점유 X. 그 다음에 꼭 기억해 둘 거. 자, 부동산 일부에 건저당,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 요렇게. 그러면 저당권하고 건저당을 생각할 때 항상 점유 X, 부동산 일부 X. 자, 점유 X 그러면 뭐예요? 세자로 건지면. 준점이잖아. 준점이. 자, 점유 X다 그러면 목적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건저당 저당권 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요 2개를 떠올라야 되나. 자, 건자 동그라미잖아요. 건. 건이라는 것은 옆에다 써요. 건저당권에 한해서 자, 계속이라고 써요. 계속. 그 다음에 옆에 자, 건하면 불특정 조건이야. 자, 그러면 이제 건저당은 이제 개건이라는 것은 뿌리 건자로서 계속 불특정 채권, 채권 최고의 그 다음에 뭐예요? 부정성의 완화 이렇게 이제 잡아야죠. 자, 그러면 봐봐요. 건저당을 그만하고 싶어. 그러면 건을 뗐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떨어지잖아요. 요거 불, 요거 최고, 그 다음에 완화. 이게 저당권의 특징이잖아. 저당권은 특정 채권이요. 채권 애기요. 그 다음에 부정성의 강화가 되잖아. 강화. 자, 몇 번 했던 거예요, 이것도. 관심이 있다고 그런다면 본인이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건저당은 다시 한번 불러봐요. 건저당은 뭐예요? 여기 특정, 불특정. 불특정. 여기는 채권, 최고액. 그러면 요 최고 밑에다 이자라고 써요. 이자. 자, 그러면 건저당 설정 등기에서 이자도 따로 표시해야 된다. 어때? X. 이자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부정성의 완화. 완화인데 이 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부정성을 완화시켰다라는 거야. 완화. 자, 그러면 완화를 시켰다라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더라도 건저당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건저당은 뺐다 넣어줬다 뺐다 넣어줬다 뺐다 넣어줬다는 게 바로 건저당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건저당과 관련돼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적고 아마 이번 달 것의 목표는 바로 담보권에 관한 등기. 어차피 나머지는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담보권에 관한 등기 몇 개? 5개. 읽어봐요. 저당권, 건저당, 공동저당,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그러면 이제 몇 개 한번 이렇게 이제 지워놓고 몇 개 한번 점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요 2개를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자, 2개 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해봐요. 자,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온지 X인지 마음의 결정하셨어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마음의 결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의 결정하신 거하고 맞는지 틀린지 한번 봅시다. 자, A라는 사람이 B은행 가서 돈을 1억을 꾼다고 생각해봐요. 1억을 꾼다. 금전소비 대차 계약을 맺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사람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무자. 이 사람은 은행은 채권자가 되죠. 근데 B은행이 물어봅니다. A야. 1억은 꿔주대. 너 담보물 있니? 그랬더니 담보물이 없대. 그래서
뭐야 아버지 A 다시를 대면 안 되겠으니까 A 아버지인데 담보물을 당신에게 대줄게 1억을 좀 구워주세요. 돼요 안 돼? 되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합의를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저당권 건자가 되고요. 이 사람은 뭐가 돼?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버지가 무슨 보증인이래요? 물상 보증인.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써놓고 보니까 이제 봐봐요.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어때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어때? X. 누구도 있다? 물상 보증인도 있다라는 거. 물상 보증인 누가 될까요? 제3자거든. 그러니까 이게 써놓고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이제 저희가 요 X를 못 정했다. 아직 저당권이 민법에서 뭐예요? 아직 단검질이 안 된 거야. 단검질이. 그러면 이제 저당권의 개념을 우리 한번 잡고 가야죠. 자, 그러면 1번에 가서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누구? 제3자. 제3자가 누구 보니? 불상 보증인. 채무의 담보로 정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로 채권자가 이전받지 않고 줄잖아요. 이전받지 않고 그러면 점유 없이 이 소리잖아. 제공자의 상행에 맡겨두면서 채무의 변제가 없는 동안에 목적물의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 거기에다 줄 써놓으세요. 우선 변제. 그러면 우선 변제에서 우 밑에다 우 동그라미 우. 그러면 우 하면 항상 물이 따라다녀야 돼. 무슨 데이? 물상데이가 따라. 우 하면 물이에요. 물상데이라고 써놔요. 물상데이. 자, 그러면 저당권은 그러면 특징은 여기 봐봐요. 아까 저당권은 그러면 점이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점이 X, 즉 준점이라는 거야. 준점이요.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요 정도만 알아도 1단락 성공한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어때? X.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자, 물상 보증인 바로 위에 여기에다 써놔요. 물상 보증인은 책임은 있는데 채무는 없는 것. 이게 바로 물상 보증인입니다. 책임은 있는데 채무는 없는 것. 그래서 난쟁이 건자당해서 아주 유익한 걸로 떨어져요. 그러면 만약에 물상 보증인 채권 제국을 초과해서 그럼 물상 보증인은 어디에서만? 책임의 한도 내에서만 보장하면 돼. 보장하면 채권 제고의 한도 내에서. 그러면 저당권 채무자가 만약에 채권 제국을 초과해서 그때는 전액을 변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물상 보증인은 뭐라고 다시 책임은 있는데 채무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를 딱 잡아놓고 요런 달에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는 보지도 마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한테 맡겨놓으면 돼요. 맡겨두면 딴 거는 내버려 두고. 자, 그러면 요 시험범위나 알고 가자고. 시험범위나. 시험범위도 모르고 뭐이 가는 사람이 수두룩해. 자, 읽어봐요. 저당권, 건저당, 공동저당,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그러면 건저당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자. 개념 정도는 알고 이번 달에 넘어가야죠. 자, 몇 페이지냐면 뒷장을 넘겨서 자, 436페이지로 가봐요. 자, 436페이지 뭐가 나와요? 8번. 건자당 있죠. 그러면 거기 어디에다 줄 전화야 돼? 계속. 가로 8번에 계속. 그 다음에 툭 치면 어디로 가요? 불특정, 채권 줄 전화고요. 결산계획 일정한 한도까지. 그러면 결산계 일정한 한도까지가 뭘까요? 그게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뭐라고 그래? 건저당. 436페이지 건저당이죠. 그 정도는 알고 가야지. 알고 가셔야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에서 따로 정리 안 해도 돼요. 요약집에서 이제 정리해도 되니까. 여기 읽어봐요. 자, 영위권에 관한 등기 뭐가 있다?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구분임차권이 있어 없어? 없어. 구분임차권도 등기 능력이 있다. 어때? X. 지역권은 등기돼야 안 돼. 그 정도는 알자고. 아까. 자, 그러면 담보권과 관련돼서 저당권, 건저당, 공동저당, 권리질권, 무슨 담보? 채권, 담보권. 요 채권, 담보권은 이미 세 번째 배우는 거예요. 채권, 담보권은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 이번에 모의고사도 출제됐고. 그러니까 등기하면 그러면 요거는 대항력건지 등기 이미 연표 설명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섯 개는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지문이 각각 나오면 한 개씩 나올 거 아니야. 저당권, 건저당, 공동저당,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뒷장. 이제 몇 페이지로 가냐면 쭉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라고요. 구경.
자, 그러면 462페이지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462페이지 보니까 제6장 구분 건물과 대지권 거기 나와 있네. 제1절 뭐라고 나와 있죠? 제1절 오른쪽 구분 건물 등기 나와 있어요. 구분 건물 등기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네 부분. 그래서 네 부분. 자, 거기 그러면 구분 건물 등기와 관련돼서 가로 열고 네 부분이라고 쓰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나 집합 건물 등기 안 되기 전에 자기가 매 부분이 있는데 뭐가 있는지. 자, 그럼 봐봐요. 뭐가 있죠? 항동 전체 표제부. 그래야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자, 항동 전체 표제부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겠죠. 상단, 하단. 뭐가 기록되는지. 자, 그러면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다? 네 부분이죠.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갖고 얼고 몇 부분? 네 부분. 그러면 상단은 이제 한동 전체 상단은 전체 건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한동 건물 표시. 자, 하단은 뭐가 들어갈까요? 전체 땅. 이게 뭐예요?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상단과 관련돼서는 뭐가 들어갈까요? 각계 땅이, 각계 건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 표시. 하단은 각계 땅. 이게 뭐예요?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요? 비율과 종유. 그래서 집합 건물은 이번 달에는 이거는 적어가 있대. 이거는 이제 후퇴할 수가 없어요. 집합 건물을 네 부분 모른다. 이거는 큰일이야 지금. 집합 건물은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전체 봐봐요. 자, 그러면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네 부분을 모른다. 별표가 5개짜리 해줬잖아. 그러면 집합 건물은 무조건 나온다는 거야. 이거는 뭐야? 등기부 프린트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했고요. 뭐다 이거 안 한 주가 없어. 그러면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다? 네 부분. 그러면 가장 최근 문제 한번 볼까요? 집합 건물은 한동 전체 표제부와 각 얼굴을 둔다. 어때? X 몇 분?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 얼굴죠. 그러니까 네 부분을 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 봐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가 기록된다. 어때? X 대지권 표시가 아니라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체 건물이 들어가는 거다. 이거는 각계 땅 대지권 표시 비율과 종류. 자, 그러면 대지권의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록된다. 어때? X. 대지권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는 어디? 대지권 표시란. 표시란. 그럼 프린트도 1월달, 11월달, 12월달 프린트했고, 그 다음에 1, 2월달 프린트를 해서 집합 건물, 뭐야? 40분씩 잡아가면서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뭐야? 요 정도는 알고 가야지. 자, 그러면 요거 묶어볼래요? 요거 묶어봐서 대지권 표시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공통점 대지권 등기잖아. 자, 그러면 대지권 등기 그러면 두 종류를 머릿속에 완전히 섭렵을 해야 돼. 그러면 사다리 타볼까요?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어디에 기록돼? 한동 전체 표제부. 대지권 등기 그러면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는 어디 기록돼? 전유 부분의 표제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의미를 잡아야 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요거, 여자. 요거 헤어지지 않으려면 혼인신고해야죠. 우리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지지 않으려면 혼인신고를 해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하는 게 대지권 등기라고 매번 배웠잖아요. 대지권 등기. 그러면 대지권 등기하면 이제 혼인신고를 한 거라고. 대지권 등기는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 그러면 이렇게 묶어놓은 게 혼인신고하는 게 뭐냐? 이게 대지권 뜻의 등기야. 대지권 뜻의 등기.
자, 대지권 뜻의 등기도 이미 배웠어요. 자, 뜻이 들어가면 99.8%는 뭐예요? 직권 등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토지야, 토지. 그러면 이제 토지하고 건물하고 영원히 헤어질 수가 없어. 사람은 헤어질 수 있지만. 그럼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또 1장에서 했어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이 토지예요. 건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안 했으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안 해놨는데 자기가 모르면 무조건 뭐예요? 강사 탓이야. 강사 탓. 몇 번 했거든. 오늘은 입증을 해줄 수 있어요.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다 배웠다라는 걸 입증해 줄 수 있어. 오늘은 강론 파트거든.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복습을 하는 거거든. 쭉 한번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는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가 돼. 자, 그러면 봐봐요. 대지권 등기 전이라면, 그러면 전이라면 혼인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건물하고 토지는 헤어질 수가 있어. 대지권 뜻의 등기 후라면, 그때는 뭐예요? 헤어질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이냐 후냐를 따져보는 게 이게 이제 혼인 전이고 혼인 후라는 거야. 그러면 혼인 후라면 이때는 이제 처분할 수 없어. 건물하고 토지는 분리 처분이 안 돼요. 분리 처분이 위반되면 그때는 몇 호로 가까운다? 배웠어. 1호 가나리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몇 호로 위반한 2호로.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자기가 최소한은 빌어요. 제발 빌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저는 빌잖아. 근데 뭐야? 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은 좋은 강사고 뭐야? 하라고 빌라고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무조건 출제돼. 그러니까 좋은 강사들이 요즘 몇 문제냐? 등기법 몇 문제예요? 12문제에서 6문제만 강의한단 말이야. 6문제만. 저는 6문제가 목표가 아니라 200문제가, 100문제가 목표야. 100문제가. 민법도 치고들 바탕을 깔아놨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6문제만 계속 강의를 해요. 뭐야? 보통 이제 요즘 뭐 하는 사람. 저도 고민이야. 그러니까 늘 들어올 때 6문제 나오는 거 뻔히 알거든. 그러면 6문제만 독자적으로 세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자, 이 100문제를 강의를 해야 되는지, 자, 나중에 보면 공시법보다 민법이 고맙다고 연락이 와요. 왜? 민법을 더 깔아놨거든, 나중에. 그러니까 공시법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요걸 알아요. 그러면 등기법을 알아야, 민법을 알아야 등기법을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살아있는 공부를 하려면 민법을 알아야 돼. 민법을 알아야 돼요. 민법을 모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기사예요. 등기법은. 그러니까 민법을 알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봐봐요. 저 재산권에 있어서 지료는 묘소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요소가 아니죠. 그러면 전세권에 있어서 아니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요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어때? X야. 뭐만? 목적과 범위. 그럼 지료라는 것은 기록되면 유상, 기록이 없으면 우상이거든. 그럼 지상권에서 임의 규정은 뭐예요? 비용 상한 청구권이 되거든. 그래서 지난달에 모의고사에서 강행 규정이 아닌 것, 비용 상한 청구권을 고르라. 저 앞에서 출제된 모의고사,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다 깔아놨단 말이에요, 이 자체를.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라 깔아놓은 거라. 그러니까 요거는 빌어야 돼. 비나이다. 우리 형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빌려면 이거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번 봐봐요. 작년에 2.5점짜리. 대지권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표제부잖아,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는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작년에 집합 건물에서 2번 요 문제잖아.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대지권 변경 등기는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 작년에 맞는 문제잖아. 왜? 표제부니까.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그러니까 제가 세뇌 교육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세뇌 교육을.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집합 건물은 무조건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봐봐요. 자, 이렇게 이제 주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각구, 얼구, 몇 부분?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대지권 등기 그러면 두 종류.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그게 바로 대지권 등기라는 거. 이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 이해할 필요가 없어. 숙지하면 돼. 그러면 이해하는 것은 요 정도. 상단의 전체 건물, 하단은 전체 땅. 그게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 전유 부분의 상단은 뭐가 돼요? 각계 건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각계 땅. 그게 뭐예요? 대지권 표시와 비율. 대지권 표시와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돼? 대지권의 목적인 표시가 아니라 대지권 표시란에 기록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잡아. 이걸 모르면 그 집합 건물 뒤에 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 놓으면 괜히 손 아프잖아. 그래서 요약집에 이제 딱 해서 요약집에 이제 정리해 들어가면 되거든. 그러면 집합 건물이 여기 있었네? 그 정도만 알면 돼. 몇 페이지? 463페이지 제 뭐의 1절 무슨 등기? 구분 건물 등기. 여기가 있었네. 요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뒷장을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484페이지로 가봐요. 자, 이제 마지막 테마가 나왔네. 제7장 무슨 신청? 이의신청. 자, 이의신청과 관련돼서는 거기 이의신청 484페이지 이의신청이 나올 거예요. 484페이지 맨 뒤에. 자, 페이지 찾았어요? 예, 484페이지. 자, 이의신청. 거기 이제 몇 개 적어놨을 거예요. 오늘 다 지난달에 완성을 못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의신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태질이죠. 그러면 그 옆에 이제 봐봐요. 자, 주체. 올해 나올 것 같으니까 다 적어주는 거예요. 객체.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기기간. 네 번째, 기준. 자, 다섯 번째, 효력. 여섯 번째,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자, 이의신청과 관련돼서는 사태질이라고 생각하면서 외워가면 쉬워요. 이의신청의 주체는 뭐예요? 주체. 이렇게 써놔요. 여기까지 써놨을 거예요. 직접 이해관계. 자, 직접이야. 직접 이해관계. 만약에 간접 이해관계한테 사태질 당해봐. 기분 되게 나쁘거든. 그러면 가는 행인한테 뭐예요? 우연히 이제 행인한테 가서 사태질 해봐요. 정신병자로 취급받거든. 정신병. 그러니까 직접 이해관계냐, 간접 이해관계냐 아니라.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깨져봐야 돼요. 그럼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 이전 등기 시에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봐요. 이 신청은 무슨 관계? 직접 이해관계. 그럼 여기 무슨 등기가 나와 있어요? 저당권 이전 등기. 그럼 한번 볼까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읽어봐요.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B가 C로 넘겨서요. 저당권 양수인. 이 사람은 저당권 양도이면서 저당권자거든.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에서 얘 저당권 설정자는 야, 너 까불지 말마. 너는 이해관계이 아니야.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 이전 등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때? X. 저당권 이전 등기 주체는 B하고 C거든. 그러면 여기서 A는 뭐예요? 읽어봐요. 직접 이해관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얘네들을 이제 처리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세뇌 교육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저당 주체는 무슨 관계이다? 직접 이해관계이. 외워놓으라고 일단 직접 이해관계. 써먹는 것은 차후의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따지고 보면 뭘 모르는 거예요? 민법을 모르는 거야. 민법을. 저당권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 설정자의 관계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저당권 설정에서는 얘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어? 그럼 무슨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계약 당사자인 거지. 얘는 개입될 여지가 없거든.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직접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얘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무슨 관계? 직접 이해관계. 자, 객체는 써요. 당부당이네. 옳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옳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제기할 때 뭐예요? 어떻게 싸워요?
네가 옳란마, 네가 그런마 이렇게 싸우는 거지. 네가 적법이야, 네가 부적법이야 이렇게 안 싸우잖아요. 그래서 당부당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걸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이 신청은 소송의 전 단계에서 해주는 게 뭐예요? 이 신청이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신청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어때? X야. 옳고 그른 거야. 옳고 그른 거. 그러니까 판사님 왜요? 판사님. 그랬더니 이거 좀 옳은지 그른지 살펴주십시오. 그랬더니 판사가 왜 판사님 답변이 없으세요? 입 다물고 있어요. 저는요 옳고 그른 거 안 따져줘요. 적법과 부적법만 따집니다. 옳고 그른 것은 저기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다. 그러니까 이 신청의 대상은 뭐예요? 옳고 그른 거, 당, 부당이라는 거야. 부당. 그러니까 이 신청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소송의 전 단계에서 해주는 거거든. 자, 제의견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제한이 없어. 그래서 제한이 없다. 이제 써요. 이제 여기가 아마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이 신청은 3개월의 제한이 있다. 어때? X. 1년이 지나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자, 이 신청의 기준은 처분한 것만 할 수 있어.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 제가 처분도 안 했는데 이 신청을 제기할 수는,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왜 이 신청을 제기해요? 저 아무 짓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만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새로운 사실이 있어. 읽어봐요. 신증거. 자, 신증거. 새로운 사실, 신증거잖아. 그러면 신증거, 신사실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한테 처분한 것만 해달라고 그러세요. 나 처분 안 했어요. 왜 나한테 이 신청을 해? 저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분한 거에 대해서만 처분시만 처분한 것만 무슨 신청이 대상이 된다. 이 신청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증거,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효력은 뭐냐? 그러면 이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자, 이게 제일 적절한 애니까. 제가 횡단보도 옆에 여기 순댓국집이 있어. 순댓국집이 있어서 제가 딱 차를 주차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차를 딱 해놓고 정차를 해놨다가 순댓국 먹으러 갔습니다. 자, 순댓국 하나 주세요. 이렇게 창가에 앉아있더니 구청 직원이 와서 가태료를 끊고 있네. 나가봐 안 나가봐? 나가봐야 돼. 일단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를 봐야 돼. 일단 끊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돼. 얼마짜리 있어요? 그러면 3만원, 5만원, 10만원. 일단 끝났어요. 끊으면 끝나. 봐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몇만원짜리 있어요? 그래서 3만원, 5만원, 10만원. 갑자기 10만원을 부과해버리네. 열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럼 과태료 요원한테 따질 필요가 없어.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끊어서 딱지 더럽네 하나 받았어요. 이제 부같은 분이 이제 연락이 왔어. 근데 10만원 열받아서 안 받았어요? 열받았죠. 그럼 안 내면 돼, 안 돼? 안 돼. 내고 따져야 돼. 내고. 그러니까 끄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일단 그러면 내고 10만 원 내고 이제 구청 가서 따져. 나 밥 한 끼 먹을래다. 지금 8천 원짜리 먹을래다. 10만 원짜리 끊겼습니다. 당신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요? 그럼 무슨 사정이 있었나 보죠. 아니야, 내가 입증을 해줄게. 그러니까 별로 딱 5분이야, 5분이야. 그러니까 너무 가했네요. 그러면 뭐예요? 10만 원은 가하니까 이 신청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뜯긴 거는 어쩔 수 없고요. 3만 원은 부과하고 7만 원은 되돌려 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신청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고 따지라는 거예요. 이 신청은. 그러면 이 신청은 읽어봐요. 집행이 정지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읽어봐요.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라는 거야. 그래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효과가 나타난다.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야. 자, 요거는 이 신청은 어디에다 제기해? 관할 지방법원에다 제기하고요. 이 신청서는 등기소에다 제기해야 돼. 당의 등기소. 등기소를 경유해야 돼. 등기관이 처리한 거니까 등기소를 경유해줘야 돼. 그러면 이 신청서는 어디에다 제기해? 당의 등기소. 그러면 이 신청서는 어디에다 제기해? 관할 지방법원에다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청은 그러면 지금 그 복잡한 걸 6개를 축약을 해 놓은 거야. 그래서 내용도 읽어볼 필요 없고 오늘은 이제 완성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신청은 그러면 저희가 집에 가서 그러면 집사위에 강의. 객체는 당, 부당,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제기간은 제한이 없다. 기준은 처분시 기준. 그럼 신청과 신사실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요. 그러면 효력은 읽어봐요. 집행 부정지 원칙. 정지되지 않는다는 원칙이고, 자, 이 신청은 무슨 지방법원? 관할 지방법원. 이 신청서는
당해 등기소. 그러니까 진정한 강사라면 애울 때까지 집에 보내면 안 돼. 사실 봐라. 그게 진짜 강사야. 진짜 강사야. 근데 자율에 맡겨보니까 맨날 또 다음번에 오면 이 신청 배운 바가 없다고 그러거든. 진짜 배가 고플 때까지 뭐예요? 굶주린 걸까지 6개까지 애울 때까지 붙잡아 놔야 돼. 그러면 붙잡아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달 목표 달성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끝난 거고, 그래서 이 신청까지 마무리가 된 거야. 구경 다 했네요. 구경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 프린트 한번 꺼내보시죠. 자, 1번 가봐요. 1번은 버전 등기를. 자, 그러면 거기 1번 문제 가서 소유권 버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그러면 소유권 버전 등기부터 먼저 줄 거예요. 1번 지문에서, 문제에서. 그럼 앞에 가서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해요. 토지.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를 찾으라는 거야. 정답은 몇 번? 2번이야. 그러니까 버전 등기는 항상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는 연습. 그러니까 깨져보고 부딪혀 봐야 돼. 이 문제가 9번 넘게 출제됐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더라도 항상 뭐예요? 자,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면 이거는 답이 2초 만에 떨어질 문제라는 거야. 자, 그러면 버전 등기는 뭐부터 확인하라? 토지인지 건물인지 이걸 확인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니까 뭘 찾아? 특별자치도지사.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이야. 자, 문제 2번에 가보죠.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1번에 가서 이전 등기 동그라미 1번 지문 가서 이전. 아니, 1번 지문. 문제 1번. 그럼 이전을 보면 앞에 소유권 줄 쳐놔봐요.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항상 주등기로 실행한다. 맞네요. 이전 앞에 소유권이 붙으면 언제나 주등기거든. 정답은 1번. 근데 1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머지가 왜 맞고 왜 틀린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2번 지문 가서 1부 동그라미 쳐놔봐요. 1부. 자, 1부. 또 앞에 소유권 줄 쳐놔봐요. 그러면 소유권을 두 자로 건쳐봐. 권리잖아. 권리 일부에 권리 일부 이전 등기도 허용, 불허용. 허용되죠.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잖아. 그러면 허용되지 않는다. 어때? X. 자, 3번은 한 필의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줄 쳐놔봐요. 소유권 줄 쳐놨죠. 앞에 가니까 한 필의 토지 특정 일부 줄 쳐놔봐요. 자, 그게 부동산 일부네.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안 돼? 안 돼. 그럼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그러면 거기 보니까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고 어때? X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3번은 X네. 자, 그러면 4번은 토지 소유물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는 거기까지 잘라봐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물어봤잖아. 수용 동그라미 앞에 가서. 수용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럼 이때는 공동 신청이 아니라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네. 그러면 4번은 X네. 자, 5번에 매매 계약 후 잘라봐요. 매매 계약 후 이제 계약은 끝났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안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반드시 상속 등기를 필요한 후 줄 잘라봐요. 이게 무슨 등기죠? 상속인 등기네. 상속 등기를 필요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상속인이 매수인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5번도 X라는 거래. 얼마나 좋은 지문이냐고요. 자기가 안 풀어봐서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네. 3번은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당권 줄 쳐놔봐요. 1번 지문에서 저당권만 일단 먼저 줄 쳐놔요. 저당권은 그 밑에다 등기 등록이라고 써놔봐요. 등기 등록. 자, 등기 등록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 등기되고 등록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앞에 전세권 동그라미. 전세권은 등기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저당권은 무슨 등기? 부기 등기가 돼. 만약에 거기 앞에 전세권 대신에 소유권이 붙었다. 그때는 무슨 등기일까요? 주등기.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란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는 거. 자, 그러면 1번은 맞네요. 자, 2번에 저당권 줄 쳐놔봐요. 저당권. 자, 앞에 그러면 공유지분 줄 쳐놔봐요. 공유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공유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만약에 합의지분이라면 안 되죠. 자, 이전 동그라미 쳐놔봐요. 이전. 저당권 줄 쳐놔봐요.
저당권이 이전됐대. 그럼 세자로 건치면 그 옆에다 앞에다 수반성이라고 써요. 수반성. 수반성. 저당권이 이전됐대. 수반성. 수반성이 뭘까요?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이전한다. 그러면 저당권 이전된 게 반드시 기록할 사항은 수반성. 피담보 채권과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이전한다. 무슨 반드시 기록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저당권. 그런 것들은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거죠. 자, 저당권 줄쳐놔봐요. 4번 저당권 줄쳐놔봐요. 저당권. 자기가 따지는 연습에 이제 부딪혀 보는 거야. 재산권 동그라미. 자, 재산권은 등기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재산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부기등기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소유권일 때, 소유권 이해권일 때를 따져봐야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그럼 아까 뭐 질문하신 분들을 봐봐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예요? 소유권을 대상으로 하느냐, 소유권 이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그때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네. 5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한 동그라미 쳐놔봐요. 한.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이때는 법정지정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뭐가 발생할까요? 일괄경매 청구권이잖아.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토지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무슨 청구예요? 일괄 경매 청구권. 그러니까 얼마나 지문 5개가 좋아요. 집에 가서 본인이 한번 따져봐야지. 그러니까 맨날 점수 안 나온 사람은 그냥 문제 한번 더 풀어보려면 3번의 정답은 4번, 3번의 정답은 4번 그렇게만 외우고 문제를 풀고 있다라는 거야. 자, 4번이네요. 자, 각종 권리의 설정 등기 필요적 기록상 줄 찾아봐요. 필요적 기록상. 자, 필요적 기록상. 자, 그러면 갑자기 들어가 보죠. 재산권은 목적 범위, 목적 동그라미, 범위 동그라미, 재료 탈락 X. 그럼 틀렸네요. 자, 지역권은 목적 범위 동그라미, 목적과 범위 동그라미. 자, 요역지 표시 오케이 바리. 니어는 맞네요. 자, 전세권은 전세권과 범위 오케이 바리. 임차권은 차임 오케이 바리. 전속기간 탈락. 저당권은 채권액 오케이 바리. 변제기 탈락. 이 정도는 나와야지.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렇죠. 자, 우리 강론 파트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이 뭐냐? 이거는 자주 출제되는 거라고.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은 기록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5번에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한 이유 한자 동그라미. 대지권 등기한 잘랐어요. 문제에서 대지권 등기한. 자, 문제에서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한 잘랐어요. 그러면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해서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분리처분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용익권능이 있는 걸 찾아라. 사용수익을 골라라 이 말이잖아. 그러면 용익권이 뭐가 있는데? 3번에 무슨 건? 임차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1번에 봐봐요. 건물 만자 동그라미. 건물 만. 자, 만 특정했죠? 소유권 줄 쳐놔봐요. 소유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 사용, 수익, 처분,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거든. 자, 이번에 건물 만자 동그라미. 건물 만. 그러면 저당권 줄 쳐놔봐요. 저당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 처분,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거든.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 3번에 건물만 임차권은 처분 권능이 없거든. 그러니까 임차권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4번에 대지권의 목적인 권리 만자 동그라미. 건물 만. 그 이전 등기 안 되죠. 혼인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되죠. 5번에 대지권의 목적인 권리 만자 동그라미. 저당권 줄 쳐놔봐요. 저당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 처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럼 요걸 그러면 우리 집합 건물에서 대지권 등기 전이냐 후냐? 만약 후라면 용익권능만 되는 거야. 용익권능만. 왜? 처분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야. 작년에 여기에서 3개 지문이 유입이 됐고요. 그럼 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6번에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 줄 쳐놔봐요. 직권 말소. 직권 말소 그럼 거기에다 써봐요. 1호. 그 다음에 2호. 그러니까 1호, 2호 사유가 아닌 것은 이 말이잖아.
그러면 갑소의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줄쳐놔봐요. 유치권은 등기가 돼야 한대. 안 되죠. 2호 사유네. 그럼 직감 말소. 이번에 농지 동그라미 농지 전세권 줄쳐놔봐요. 전세권. 농지 전세권 돼, 안 돼? 안 돼. 2호 사유네. 자, 그러면 3번에 가압류 등기 줄쳐놔봐요. 가압류 등기부터 먼저 줘야 돼. 그 밑에다 촉탁이라고 써요. 촉탁. 그럼 앞으로 가니까 신청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신청.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2호 사유네. 2호 사유. 가압류 말소는 촉탁으로만 이루어지거든. 그럼 2호 사유라는 거네. 자, 5번은 공동상생인 각각 을중 을의 동그라미 을의 그렇죠. 동그라미 쳤죠. 그게 자기라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요. 세 사람이 있어. A, B, C 세 사람이 있어. 그럼 봐봐요. 형이 쫓아가서 3불만만 등기해 주세요. 그럼 등기 아니 각하 그래. 그래서 왜 각하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콩가루 집안이니까 안 돼. 근데 형이 쫓아가서 전원의 상속 등기 돼, 안 돼? 돼. 하도 형제간의 우애가 좋네요. 공유물 보장인이랑 각자 단독으로 해줄 쓰니까 형 참 착하네요. 동생들을 위해서 전체 등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동상승이 1이니 전원의 지분은 되지만 자기 지분은 돼, 안 돼? 안 돼. 그럼 2호 사유네. 2호 사유. 자, 그 다음에 이조된 갑의 인감증명 줄쳐놔봐요. 인감증명. 자, 이조된 인감증명. 그 밑에다 9호라고 써요. 이거는 9호네. 9호야. 9호.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옛날에. 자, 제가 뭐 소주를 17만 6,200원까지 과거에 보여 애국인하고 먹었어요. 녹음비를 줘야 되는데 녹음비가 없어서 술값으로 대처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만취가 됐어요. 둘이 애국인하고 저하고. 이 정도 먹었으면 소주 몇백 먹으신 거야. 그래서 뭐 애국인이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카드 긁어놨는데 얼마 찍혀 있어요? 원래는 17만 6,200원인데 얼마 찍혔어요? 17,620원. 가만히 있어야 안 있어요? 그거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 그 소리야. 그럼 봐봐요. 만약에 제가 이 소리로 만약에 이걸로 적혀 있으면 어때요? 쫓아가야죠. 이 신청을 제기하지. 그러면 제가 이조된 문서로 등기를 신청을 해서 등기관이 등기를 싹 해줬어. 갑자기 제가 야 등기관 너 이리 와봐. 야 엄마 너 똑바로 해. 내가 이조된 문서를 내가 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일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등기가 돼버리면 뭐야? 그때는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9호 사유 그거는 만약에 이렇게 풀면 정상이야. 9호라고 풀었으면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9호 사유는 등기가 돼버리면 실체관계와 부합해서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야. 무슨 무효가 되죠?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5번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이때는 등기는 그대로 유효해버려. 만약에 등기를 그러면 무효화 시키려면 이제 재판을 걸어야 돼. 재판을 걸어야 된다는 거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조된 갑의 인감증명에 한 갑으로부터 의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등기가 돼버리면 함부로 말소시킬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직권 말소는 1호와 몇 호? 2호만 대상으로 합니다. 자, 7번 가등기가 나왔네. 자, 표제부 절차라봐요. 자,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표제부에다 순위 확보할 필요가 없다. 자,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수개의 가등기도 허용된다. 가로 열고 이중 가등기 가능하다라는 거네. 자, 3번의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의 성락 동그라미 잖아요. 성락 그러면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뒤에 가니까 단독이 그래서 딱 보이는 거야. 단독. 밑에 가니까 단독이 딱 보이잖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가등기 가점 명령의안 줄쳐놔봐요. 명령은 누가 줬어요? 저한테 줬잖아. 그럼 명령 정보는 제가 가지고 있거든. 그럼 제가 등기소에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단독 신청이지 촉탁 등기가 아니라는 거야. 정답은 4번이네. 자, 5번은 노래를 불렀어요. 가등기는 각골구의 번등기 형식 줄쳐놔봐요. 자, 그럼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번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번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정답은 4번 이렇게는. 그러니까 지금 이론만 안다고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론을 안다고 문제가 다 풀리면 그러면 다 합격하게. 그러니까 이론을 알아서 문제 가서 깨져보고 부닥쳐보고 하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네. 자, 8번 갑니다.
자, 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처분 등기 공유지분 나왔다. 공유지분 할 수 있으나 잘라야.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오케바리. 자, 이번에 미등기 부동산 줄쳐놔봐요. 미등기 부동산 가처분 등기 줄쳐놔봐요. 가처분은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네. 툭 치니까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직권으로 가 있거든. 직권. 뒤에 직권으로 보전 등기 할 수 있다. 이게 능수능란하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자, 가처분 등기 줄쳐놔봐요.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는 어디에서 해? 법원. 법원은 관공서죠. 관공서는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래서 벌써 촉탁으로 해야 된다. 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등기하는 가처분 등기 줄쳐놔봐요.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이 뭘까요? 금전 이해에 걸리죠. 그러면 거기 청구 금액이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 청구 금액은 어디다? 가압류가 되잖아.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이면 어디에다 등기해야 돼? 갖고. 소유권 이해에 걸면 얼구. 그럼 가처분 대상인 권리에 따라서 갖고 또는 얼구해야 한다.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얼마나 좋은 문제입니까? 자, 그러면 9번의 가압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유지분 줄쳐놔봐요. 공유지분은 가압류 대상이 되지만 잘라요. 합의지분은 등기돼야 한대. 안 돼. 그러면 합의지분은 가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네. 자, 이번에 가등기 된 동그라미 된 그게 상이라는 뜻이야. 상. 가등기상의 가압류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때는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그렇죠. 가등기상의 가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그러면 3번에 미등기 부동산 줄쳐놔봐요. 미등기 부동산. 그러면 가압류 줄쳐놔봐요. 가압류. 가압류 법원이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그럼 직권으로 뭐예요? 보전 등기하고 그 안에 가압류 등기를 걸어주죠. 그러면 결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할 수 없다. 어때? X.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거네. 이때는 무슨 등기가 발생하니까?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4번, 5번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10번에 가볼까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봐볼래요? 이 신청은 어디에다 해요? 관할지방법원. 이 신청은 당의 등기소.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네. 이 신청은 등기소에 이 신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한번 풀어보면 되고요. 근데 4번이 자주 출제돼. 4번. 4번을 볼까요? 등기 신청이 각하 동그라미. 각하 밑에다 거부라고 써요. 이해하라고. 이해. 거부. 제3자 줄쳐놔봐요. 제3자. 그러니까 등기가 거부됐어. 그럼 제3자는 피해볼 일이 있어 없어? 봐봐요. 거부됐어. 그러면 제3자는 피해가 갔어 안 갔어? 안 갔죠. 그럼 제3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러니까 각하라는 것은 등기를 거부라는 개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제3자는 피해볼 일이 없어. 그러면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3자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4번 지문이 올해도 역시 출제사항이 되고 나머지는 한번 자기가 풀어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거는 직접 얘기하는 당부당 제의가는 제한이 없다. 처분신은 신증거 신사실에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요. 효력은 집행 부정제 원칙 관할지방법원 이 신청은 어디에? 당의 등기소. 그러면 이 신청과 관련돼서 6개 해놓고 제가 문제 풀어줬으니까 본인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8주 9주 수업이 나와서 한 주 빠지라고 그래서 한 주 쉬어라고 그래서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고 그래서 5월 6일 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이 없고요. 그러면 이제 6대 하니까 7일이네요. 그러니까 또 한참 뒤에 보네요. 매달 12주 뒤에 보니까 14일 보고 싶어도 좀 참아달라는 거 보고서해서 그래서 13일 날 우리가 봐야 되겠네. 그때는 뭘 가져와요? 예약식 가지고 오세요. 이제 다음 달까지는 예약식 강의고 벌써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또 더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11월 한 번 들었죠. 1, 2월 달 한 번 들었죠. 3, 4월 달 세 번째야. 그러면 예약집 듣는 날은 네 번째 달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알 것 같으니까 이제 비극이 시작돼. 어디로 가요?
집에서 독서실에서 혼자 읽어요. 한 번도 못 읽어. 그건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수업 듣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들어요. 들은 게 좋아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그동안 기본서론이라고 강의 많았어요. 다음 달은 새로운 의학집으로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을 겁니다. 새 책까지 오니까. 하여튼 다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